자, 이육사 시인의 광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은 광야의 모습을 시간 흐름에 따라 표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시간의 흐름이 어디 있는지, 시간을 나타내는 시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의 절망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극복하려는 의지가 어느 부분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말에 보면 시어가 주는 분위기, 그 다음에 서술어의 종결함이, 이걸 통해서 화제의 어조를 파악해보라고 했고, 또 두 작품이란 이육사의 광야와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를 말하는 거죠. 그 두 시의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식구를 찾아서 태도를 짐작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를 살펴봤죠.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어조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배웠는데요. 그럼 이육사 시인의 광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참고자료에서 말했던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된 시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1년에 보니까 까마득한 날이라고 하는 시 있고, 그 다음에 사연에 보면 지금이라는 시어, 그 다음에 마지막 년에 천고의 뒤라는 시어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까마득한 날에 라고 하는 거는 시기를 언제쯤 말하는 걸까요? 그래요, 과거를 말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지금은 당연히 현재일 것 같아요. 그럼 천고의 뒤는 미래겠네요. 이 작품은 약간 미래지향적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상황을 얘기했고 지금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떨 것이다 라고 흘러갈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상전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상전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년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까마득한 날. 그 까마득한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어느 날일 것 같아요. 굉장히 먼 옛날을 말하는 거겠죠. 하늘이 처음 열리고, 하늘이 처음 열린다는 걸 뭐라고 하죠? 천지개벽한다고 하죠. 천지개벽하는 그 상황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어요. 하늘이 처음 열리고, 그러니까 시각적 형상화를 통해서 좀 더 우리 머릿속에 쉽게 상상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세상이 생긴 그 모습을 하늘이 처음 열렸다라고 표현해줬다는 얘기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자, 여기서 닭이라는 존재가 나왔어요. 진짜 이게 닭일까요? 진짜 닭이라기보다는 천지가 개벽한 그 시기에 생명체가 아직 탄생하기 이전일 거잖아요. 그래서 닭 우는 소리라고 하는 건 생명의 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어떤 기척? 생명의 기척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대유법인 거죠. 생명체가 어딘가에 있었겠느냐? 없었다, 들렸으랴, 이거는 뭐뭐랴 라고 하는 건 서리적 표현이잖아요. 그죠? 들렸다, 들리지 않았다?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생명이 탄생하기 전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만큼 이 까마득한 날 하늘이 처음 열렸던, 생명체가 탄생하기 이전이었던 광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래요, 광야의 원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광야가 도대체 뭘까요? 이 광야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일 거예요. 우리 민족인 거죠.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말하는 걸 텐데, 이 광야라고 하는 제재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절망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신념을 드러냈던 저항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45년도에 발표했다고 하죠. 윤동주 시인의 작품이 42년도라고 했거든요. 그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둘 다 우리나라 유일한 저항신이라고 불리는 시인들이고, 둘 다 우리 민족의 광복을 노래했던 시를 창작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2연을 볼까요? 자,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연모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산맥이 바다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달린다.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죠. 연모한다. 그죠? 의인법을 썼네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자, 요 시구를 읽어보면 대지 위에 산맥이 생성되는 과정이 막 상상이 되죠.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휘달린다라고 하는 역동적 표현을 썼어요. 대지 위에 산맥이 생성되는 그 과정을 우리나라 땅의 터전에 산맥이 생성되는 그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이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린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했대요.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우리의 광야는 신성하다는 얘기예요. 범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신성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신성성, 우리 광야의 신성성.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수한 곳이니까 순수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광야의 원시성은 1년, 광야의 신성성과 순수성은 2년의 얘기였어요. 그만큼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은 굉장히 원시적이지만 신성한 곳이었다라는 얘기죠. 3년을 보겠습니다. 끊임없는 광음을, 자, 광자가 빛광자의 음자 그늘음자잖아요. 빛과 그늘, 이거는 낮과 밤을 말하는 거죠. 낮과 밤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에요. 세월이지요. 자, 끊임없는 세월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 선지고, 피고 지는 건 뭐죠? 꽃이잖아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요것을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표현을 해서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 선지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성한 거죠. 마치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대요. 자, 강물이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문명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강이 있었죠. 그래요. 이거는 역사, 문명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은 원시적이기도 하지만 신성하고 순수했는데 거기에서 비로소 시간이 흘러 역사가 시작되었다. 우리 민족의 문명이 시작되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눈이 내린대요. 이 눈이라는 시어를 잘 보세요. 눈이라는 시어는 하얘니까 순수성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이 시에서의 눈은 뭘 의미할까요? 지금 눈이 내린다, 춥다, 차갑다 이런 거니까 어쩌면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의 그 암울함 시기를 말하는 거죠. 암울한 역사예요. 암울한 현실, 일제강점기란 얘기죠. 일제여갑이죠. 눈이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매화향기가 나왔네요. 자, 매화향기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눈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꽃이 피는 거로서 이 매화는 뭘 상징해요? 절개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 고고한 의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매화향기가 아득하다라고 하는 거로 보아서 언젠가는 광복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광복의 분위기, 광복의 기운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자, 광복의 기운이 아득하니 고고한 의지가 있으니, 뭐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요 뿌려라라고 하는 건 명령형이잖아요. 그런데 명령형은 누구한테 내리나요? 상대방한테, 2인칭한테 내려요. 너 밥 먹어라, 너 공부해라. 명령형을 2인칭한테 쓰지 나 1인칭한테 쓰지 않아요. 나 밥 먹어라, 나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이 시는 어법에 맞지 않게 썼을까요? 이거는 시인이 어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의지적인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나는 노래의 씨를 뿌릴 거야 라고 하는 강한 선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난한 노래의 씨라고 그랬어요. 왜 가난한 노래의 씨일까요? 그렇죠.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정말 돈이 없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빈약하지만 내가 우리 민족의 광복을 위해서 밑바탕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저항의 씨앗이 되고 싶어 라는 얘기예요. 자,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씨앗이죠. 투쟁의 씨앗, 저항의 씨앗이에요. 내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내가 희생할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화자의 희생정신을 알 수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바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년에 다시 천고의 뒤, 천고가 어느 시간인지는 몰라요. 1000년이 됐는지 10,000년이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래된 천고의 뒤 미래인 거잖아요. 그 미래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뭘까요? 이 화자가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이에요. 뭐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렇죠, 조국의 광복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런 존재가 있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광야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해서 시인은 분명히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1년에서는 원시성, 2년에서는 신성성, 그 다음에 3년에서는 역사성을 얘기했었죠. 그래, 우리 나라의 터전이, 우리 민족 삶의 터전이 원시성도 있지만 신성하고 역사성 있는 그러한 터전에 지금은 억압받고 있잖아요. 절망적 현실인 거잖아요. 지금은 절망적 현실이 되어서, 하지만 절망적 현실이긴 하지만 뭐 하고 싶어요? 가나안 노래 씨를 뿌려라라고 해서 극복 의지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나는 극복하고 싶어.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는 안에 있어.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년에서 뭐라고 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죠. 미래에 대한 확신. 목 놓아 난 부르게 할 거야. 분명히 백남만 타고 오는 초인이 있을 것이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 광복에 대한 의지, 뭐 이런 걸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